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사람 미주달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을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S&P 500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원인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주고 있죠.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 두 손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 때문에 일제히 3대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화이자에서도 어저께 보도를 했다시피 추가 접종을 맞으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항체 25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한 파우치 연구소장은 오미크론 증상은 가벼운 것은 거의 확실시하다고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저희 일상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사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죠. 지금 맥코넬 원내대표는 상원을 통과를 확신시하고 있고요. 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채한도 상향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VTI 같은 경우는 주식의 토탈 ETF예요. 그리고 AGG 같은 경우는 채권 ETF고요. 근데 채권 대비 주식이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주식 시장이 괜찮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금 차트고요. 또한 VTI랑 또 원자재랑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대비 주식 시장이 어떤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더 괜찮죠. 그리고 또 이 ETF는 VNQ 같은 경우는 부동산 ETF죠. 근데 부동산 ETF보다 주식시장이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기술적인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표를 또 보여드리자면 요번에는 지금 이 ETF는요. VXUS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ETF인데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ETF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대비 미국 시장이 더 견고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 중에 지금 뭐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어떤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미국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있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죠.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강달러가 되죠. 그쵸? 강달러가 되다 보면 지금 터키 같은 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있고 미국은 성장이 세죠. 예? 그리고 터키는 성장이 약하다 보니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죠. 그럼 투자자들이 돈을 더 주는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한 지금 터키 환율이 어제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1년도 안 되는데 50% 6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환차선이 심하겠죠. 환차선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터키에서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겠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본 유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터키 같은 나라는 달러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채 부담이 있겠죠. 부채 부담이 증가하겠죠. 예. 다만 미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강달러잖아요. 강달러면 당연히 미국의 수출이 안 좋겠죠. 그럼 미국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위축되겠죠. 경기가 둔화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봤고요. 매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도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 차트를 보시면 VTI는 지금 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토탈 주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개발도상국의 ETF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성장이 세다 보니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주식이. 또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머징 마켓의 ETF예요. 근데 이머징 마켓의 ETF보다 미국의 토탈 주식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이거는 라지 캡이랑 스몰 캡을 보여주고 있죠. V55 같은 경우는 지금 라지 캡이죠. 이거는 제 스몰 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라지 캡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도를 보시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디엄 캡도 보여주고 있어요. 미디엄 캡이랑 당연히 대형주랑 퍼포먼스를 보면 대형주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또한 이번에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가치주랑 성장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주식시장이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기술주가 계속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이 기술주랑 VTI랑 비교를 해보시면 기술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요번에 팁스라고 지금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채권인데요. 말 그대로 이 팁스 대비 채권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팁스가 더 메리트가 있겠죠. 이 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프레드 사이트에서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물가 기대 수치죠. 물가라고 해보세요. 이게 물가고, 이 물가는요, 이 물가 기대 수치는 국채,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예. 예, 오늘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대입을 해보세요. 지금 10년물 기대 수치 있죠? 지금 물가가 2.31이죠. 2.31을 대입을 해보시고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3.65예요. 금리가. 거기에다가 연동 국채 금리가 1.34죠. 1.34를 빼보세요. 그러면 2.3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가령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연동 국채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채권이죠. 말 그대로 물가 연동 국채는 국채 가격 더하기 물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물가 연동 국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준이 팁스를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매도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되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연준이 팁스를 매수하죠. 매수하면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겠죠. 그러면 물가는 오히려 튀겠죠. 그리고 연준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통해서도 물가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답글을 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주식시장이 괜찮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는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머니랑 덧머니 스프레드가 커지면 항상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1년 수익률이 52%나 되죠. 예, 이게 45% 이상이면 이 스프레드가 스마트머니랑 덧머니가 차이가 45% 이상 되면 지금 연 수익률이 52%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머니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40% 이상 됐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요. 네.
또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러셀 2000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항상 수익률이 이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상승장에. 그럼 뒤늦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제일 먼저 하락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는 지금 덤머니가 40% 이상일 때는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섹터를 보여주고 있죠. 섹터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스몰캡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 자료는요, 인버스 ETF 볼륨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만 해도 극단적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지금은 바이 시그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매우 비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밑에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됐을 때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산타랠리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금리 차트를 보면 2년물은 계속 올라가고 10년물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시죠. 2년물은 왜 올라가겠어요? 지금 조기 금리 인상하겠다, 조기 테이퍼링 종료하겠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10년물은 당연히 조기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면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죠. 다만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좋고 있잖아요.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GDP 나오면서 GDP 성장률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10년물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다소 어려운 주제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